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제 신복지와 기본소득 정책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 대표 공약 중에, 이전 대표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 중에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18세까지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죠. 이런 이제 정책을 이낙연 후보가 내세웠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한 청소년 기본소득이랑 일치한다. 18세부터 29세까지는 청년 기본소득. 또 한 가지 새로운 언급을 또 이제 한 게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에서도 그 소득보장 체계가 좀 더 생애보장 주기에 따라서 촘촘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체계 강화, 특히 퇴직하고서 그 연금을 수급하기에 전 단계까지 한 60세에서 65세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신복지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요 얘기를 좀 받아가지고 장년 기본소득을 좀 추진할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얘기한 부분 기본소득이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원을 일부 전환해서 특별한 추가적인 재원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할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또 기본소득, 부분적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 특히 소득보장 정책의 내용들의 대부분을 그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름은 본인은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으로 좀 수용하고 이제 합치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그것만 확인하고 가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보통 그 기본소득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데에서는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물론 1990년대는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풀 베이직 인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쨌든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범주형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특정 집단에만 주는 것.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연령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직업으로 나누는, 뭐 농민도 나오고 이제 여기 뭐 예술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뭐 어쨌든 그거가 이게 땡땡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본소득의 방식대로도 주는 것이지만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제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는데 이런 기본소득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러 가는 적절하고 올바른 경로상에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런 범주형 기본소득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는 왜 기본소득이 아닌 걸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청소년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장년 기본소득 모두 다 그 어떤 집단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에게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성과 보편성이라는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들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기본소득 논쟁에서 꽤 나름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었던 주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번에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단계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혹은 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게 시작해서 확대되는 전략,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죠.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금액을 높여가든가, 혹은 특정 집단들에게 주면서 그 집단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어떻게 보면 단계적 이행 전략으로서 그 범주형 기본소득이 이제 기본소득 논쟁에서 나름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었던 것이고요. 물론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완전히 이제 그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또 무조건성이 아예 충족이 안 되느냐, 또 이주 조건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아동수당이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소득 하위 90%, 그러니까 상위 10%만 제외하고 주는 방식으로 1년간 운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이 나중에 반성문까지 쓰고 그랬잖아요. 그 10%를 선별하는 비용이 10% 주는 돈만큼 들더라. 그래서 반성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동 같은 그 연령대 안에서만큼은 보편적으로 이제 주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연령 범주 안에서는 무조건성을 어떻게 보면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연령 범주 안에서 선별적인 수당이 무조건성을 충족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오고 또 범주형 기본소득이 확대되면은 좀 더 기본소득과 가까운 형태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논쟁에서 또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던 것이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신복지를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보면은 이렇습니다. 소득보장 체계의 강화로서 각 연령 집단이나 혹은 뭐 지역이나 뭐 직군이나 이런 대상을 통해서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반대하거나 뭐 찬성하거나 그에 관계없이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른바 뭐 복지론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필요 기반 복지에 입각해서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정책들인데, 근데 기본소득은 사실 그런 필요 기반 복지들을 다 없애고 대체하고서 도입되는 게 기본소득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도 초기 수준의 기본소득은 충분한 금액으로 시작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이 실시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복지정책과 병행 발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신복지 정책을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으로 끌어안고서 또 이제 낮은 수준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병행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필요 기반 복지와 권리 기반 복지를 어떻게 보면 병행하는 것이고 1층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2층의 어떻게 보면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3층에 또 다른 복지 정책,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중층적인 안전망을 또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